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방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금강칠강 볼 텐데, 오늘 종목의 특징은,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되었다가,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벌어진 종목들, 그 두 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주식은 심리전이다. 이 얘기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방입니다. 자, 부방이 이 첫 상한가가 나왔을 때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죠. 제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3일 전에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해 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어제 장마 치고 나서 뭐 이 부방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사님 뭐 허보열인가 하는 이분이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하고 인맥인지 학연인지 이런 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했는데 사임을 해버렸다 해가지고 어제 장마치고 나서 사임을 해버렸다 해가지고 장마치고 나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대략 장마칠 때 저는 한 7, 8% 정도 밀려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하고 이제 그 메신저를 했는데 뭐 제하고는 아주 뭐 막역하신 분인데 어 악재가 발생했는데 다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입니다. 이게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안철수 관련주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점 한가로 한참 떨어지죠. 점 한가로 한참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악재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이사로 계신 분이 안철수하고 인맥이었는데 그분이 퇴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안철수 인맥주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점 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개째 하한가에서 풀려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하한가에서 이만큼 127%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하한가 풀릴 때 물량이 600만 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초 만에 그냥 600만 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에 묶여있던 600만 주를 한꺼번에 누군가가 1초 만에 세력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매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밑에 잡은 것을 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인맥이 사퇴를 했지만 시세를 이만큼 분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려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장마치고 나왔을 때는 매수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냐면요. 자, 개미를 떨구기 위해서 그 전에 누군가가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상승하면 그건 윤석열 관련주가 됩니다. 방금 써니전자처럼 사임을 했지만 안철수 관련주로 한동안 한참 동안이나 관련주였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도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묶여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테마주가 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장마치고 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악재를 던졌으니까 장마치고 악재를 던졌으니까 장마치고 나서 매집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매집이 안 됐죠. 장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를 해서 매집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사 그게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개미를 떨구기 위해서 악재를 던졌다 하더라도 또는 악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력은 뭘 해야 될까요? 매집이라는 걸 해야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던졌으면 그 악재를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가지고 세력인데 악재가 돌발 악재가 생겨서 그걸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싶다면 그 악재를 이용해서 자, 장마치고 악재를 이용해서 다음날 뭐 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매집하고 싶죠. 그래서 악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더 길게든지 그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전에 사수도 안 되고 어제 장마치고 시간 외에 사수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산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매집을 마치고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격 자리가 아직 더 남아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런 베이스입니다만은 지금 머물렀던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매물대 자리죠. 거래량이 촘촘하게 있는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집을 세력들 했다 치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받기는 충분했겠죠. 그래서 오늘 움직인 폭이 이만큼인데요. 이만큼인데 오늘 움직인 폭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사실 이 밑에 사람들은 여전히 수익이잖아요. 이것도 떨궈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밑에 것도 떨구기 위해서 주가가 이만큼 더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격 자리는 최소한 3,500원, 최소한 3,500원, 3,250원이 이 조언이 1차 공격 자리로 될 것이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바른 거겠죠. 심하면 이 밑에 내려온다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제는 뭡니까? 악재를 이용해서 매집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3,500원 이하 거기에서 뭐 3,250원 1차는 될 수 있겠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또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공격 자리는 시간을 더 줘야지만 좋은 공격 자리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저점 잡기 놀이를 해야 된다. 며칠 동안 눌러져 있을 거니까 더 저점을 잡기 위한 게임을 해야 된다. 달리기를 하든지 지켜보든지 기다리든지 시간으로 때우든지 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방에 생각하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가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세력이 악재를 이용해서 매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전입니다. 그래 심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오히려 좀 접근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금강칠강입니다. 자, 이것도 장마치고 나서 무슨 뉴스가 났냐면요. 윤석열 관련주 서울대 법대 출신 동문 아니다 이렇게 악재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자, 이건 제가 멤버십의 영상을 설명 잘 해놨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잘 해놨습니다. 뭐 차트 설명도 잘 돼 있고요. 방금 녹음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다 했지만 반전이 있어요.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법대 출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주에 아니에요. 관련주가 맞죠. 근데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개미들은 놀래가지고 후다닥닥 매도를 해버리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더라? 고등학교 동문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관련주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영상을 녹음을 할 때 여기 보시면 4시 12분에 요거 매수하려고 주문 넣다가 놓쳤는데 아이고 이제 지금 체결 안 됐습니다. 올라가 버렸는데 보십시오. 이때가 8% 정도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 밀렸으니까 아까 이때 샀으면 벌써 6%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또 이대로 상한가 마감한다면 8% 그냥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경우에는 단발 악재하고 잠깐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의미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눌러줬을 때 샀다 치고요. 하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밑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분할을 계획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은 공부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뉴스를 이용해서 개미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또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뉴스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흔들어서 떨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나무의 나무를 멋지게 흔들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흔들어가지고 떨궈버릴 수 있는 것이 뉴스다. 그래서 그 뉴스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주가를 운전한다. 물량을 뺏고 팔고 하는 것이 세력의 스킬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력의 입장에서 개미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 물량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 개미에서 세력으로 갔는가 세력에서 개미로 갔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매수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주식은 심리전이라는 예시를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매수 매도 신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